텅 빈 겨울 숲. 나도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가만히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별 탈 없이 잘 지내오셨나요? 발길도 끊어진 산길에 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상상만 해도 경건한 모습의 나무들은 이 겨울에는 코끝이 찡해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런 겨울나무를 보면서 자신도 한 그루의 나무로 서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앙상하고 시린 팔을 하늘을 향해서 쭉 뻗고 있는 그 나무들은 현재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합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는 곁에 나무가 있다면 말이죠. 그 나무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잠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나무의 기도를 문자로도 보내보십시오. 샵 1252번으로 나무의 기도를 보내주시고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듯이 좀 여유 있고 천천히 그런 한 주를 보내보시라는 뜻으로 오늘 첫 곡은 자전거 바퀴로 출발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 자전거 바퀴를 굴리면서 이렇게 바람을 가르면 일단 뭐 얼굴에 와닿는 그 바람이 차갑기 때문에
겨울엔 자전거를 잘 안 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산악 자전거를 타고 뭐 이 서울의 둘레길을 누비고 다니는, 특히 그 청와대 옆에 그 북악 스카이웨이가 있습니다. 그 북악 스카이웨이가 좀 이렇게 높거든요. 아, 거기는 거의 뭐 주말마다 그 젊은이들이 남녀 할 것 없이 그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정말 이 다리통들이 이만하게 근육이 튼튼하게 해서 자기 발로 굴러가는 걸 보면요.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미도 넘치지만 그냥 바라보는 사람에게도 뭔가 이렇게 힘이 막 솟구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셔도 집안에서 운동기구로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이렇게 페달 밟고서 운동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운동을 이제 서서히 좀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활동의 양이 줄어드는 것만큼 실내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운동은 자꾸 안 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그런데 먹는 양은 자꾸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 또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먹는 것과 운동, 요 두 가지는 양 날개로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겨울나무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는데요. 들으면서 겨울숲에 홀로 서 있는 겨울나무를 한번 쭉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화렵수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서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같은 종끼리 이렇게 쭉쭉 하늘을 향해서 잣나무는 잣나무끼리,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그룹 단위로 이렇게, 또 자작나무는 막 자작나무끼리 이렇게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너무 성스럽고 진짜 법당이 이런 거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이원수 선생님의 겨울나무라고 하는 노래,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윙윙윙윙 들리는데 그게 나무의 휘파람 소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아주 동요 노랫말인데요. 홀로 서 있는 나무 사이로 윙윙 힝힝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어오는 바람 소리, 그게 바로 겨울나무가 불어대는 휘파람 소리다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나저나 여러분은 겨울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인간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 지상에 살게 된 것이 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식물들은 우리의 그냥 할아버지 아주 웃대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모두가 나무 곁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안심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봄에 가지에 물이 오르고 파릇파릇하게 초록이 돋아날 때도 아름답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앙상한 가지만 쫙 뻗어 있는 겨울나무를 참 사랑합니다. 그 겨울나무가 잎사귀를 다 떨구고 이렇게 축축축축 뻗어 있는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하늘, 그리고 특히 보름달이 떴을 때 그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그 보름달, 그냥 휘영청 푸른 하늘에 뜬 것도 좋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걸쳐져서 보이는, 그건 아주 정말 예술이죠.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다 훌을 벗어버리고 빈몸으로 서 있는 겨울나무를 우리는 성자 같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끝난 듯 보이지만 끝나지 않은 노장의 굳건함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때를 알고 떠나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겸손함, 그리고 성실함, 우직함, 이런 게 겨울나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올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좀 더 현명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가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올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하고 지혜로워진다? 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나무에게 묻는다면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잎사귀 떨구고, 봄이 되면 또 새순 돋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를 키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저 자신의 할 일을 해갈 뿐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일 텐데 우린 그걸 거꾸로 거슬러서 역류해서 가려고 하니까 거슬러서 뭔가를 자꾸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강요하고 다른 걸 요구하고 다른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황폐해지고 더욱더 어리석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아름다운 겨울나무를 만나고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겨울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추위를 타는 편이에요. 오히려 여름 더위는 그냥 견딥니다. 네, 추위를 타는 편인데도 전 겨울이 좋다 그랬죠. 이렇게 삭발하고 난 뒤에 머리 끝에 와닿는 거 쨍한 느낌. 그럼 골이 막 찌릿찌릿찌릿해지거든요. 근데 그 짱 하고 와닿는 그 느낌, 그리고 코끝이 여기가 그냥 쨍하고 시린 느낌.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싫지 않으니까 제가 이 겨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겨울 나무가 있는 숲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제가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겨울나무를 실컷 만나고 올 거예요. 겨울나무가 전하는 말을 카메라에 잘 담아오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눈이 좀 오면 좋으련만 눈이 온다는 소식은 없고 어쨌든 역시 겨울 그럼 역시 강원도의 다른 지역보다 더 몇 배로 추운 강원도에 서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주는 에너지, 강인함, 듬직함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한번 카메라에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선물로 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와 함께 겨울 여행을 동행해 주실 분도 계십니다. 무려 4분이나. 그건 화면을 통해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시라고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선전해 드리는 겁니다. 1월 25일인가요? 다다음 주부터 방송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겨울 숲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벌써부터 제가 조금 들뜬 것 같죠? 오랜만에 나가보는 겨울 여행입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음악 한 곡 같이 들을게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다면. This moment, only in my dreams, you're missing, but you're always a heartbeat from me. Now without you, I don't know where you are. I keep watching, I keep hoping, but time keeps us apart. Is there a way I can find you? Is there a sign I should know? Is there a road I could follow to bring you back home? Winter lies before me. Now you're so far away. In the darkness of my
the light up, you will stay. If I could be close beside you, if I could be where you are, if I could reach out and touch you and bring you back home, is there a way I can find you? Is there a sign I should know? Is there a road I could follow to bring you back home to If I could be where you are. 당신이 곁에 있다면 마치 성가 한 곡을 듣는 것처럼 굉장히 고요하고 아름답죠. 정말 이런 음성을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은 걸까요? 오늘 제 앞으로 신간 시집 한 권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시인의 시집이라서 반가워서 스튜디오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잘 아시는 황청원 시인이죠. 사랑도 고요가 필요할 때 있다. 오랜만에 새 시집을 이렇게 펴냈습니다. 은둔자처럼 오랜 시간을 지내와서 많은 분들이 소식을 궁금해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시어를 길어 올리면서 시집을 새로 내니까 반가운 마음에 오늘은 황청원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과 공유해 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직접 딱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서요. 왜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이 연락이 뚝 끊어졌다가 한참 지난 뒤에 어디에선가 문득 나타나서 길에서 만난다든지 그리고 책 한 권이 턱 날아오면서 새 책을 내놓으라라든지 또는 엽서나 카드 한 장이 날아와서 소식을 전해줄 때 이제 반갑죠. 같은 하늘 아래 어디에선가 숨쉬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그 안부 자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황청원 시인의 이 시집을 새 시집을 보면서 한 편 한 편 시어들이 그동안 너무도 아름답게 마치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 올리듯 그런 시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뒤에 그 같은 시인으로서 친구인 김재진 시인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내가 아는 황청원은 커다란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가 분노가 아니라 지고 말 꽃에 대한 헌시처럼 읽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깊은 상처를 입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시 속에 분노와 격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져버릴 꽃에 대해서도 마치 헌사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낸다 하는 그 말이 와닿습니다. 설령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해도 상처로부터 한 발 물러나와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바로 황청원 시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 그의 맑고 착한 심성은 다음과 같은 식구를 낳는다. 그대 발밑을 보라 나비 한 마리 울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이 시를 오늘 읽어드리려고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황청원 시인이 쓴 시의 시어들 하나하나가 상처 입고 아픈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처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누군가가 자기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해도 상대방에게 결코 맞받아쳐서 비수를 꽂을 수 없는 시인이다. 오늘 황청원 시인의 사랑도 고요가 필요할 때 있다라는 시에서 그대 발밑을 보라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대 발밑을 보라. 나비 한 마리 울고 있다. 사랑하던 꽃이 죽어서 금방 놓아줄 수 없어서 누구라도 한때 꽃이고 나비인 적 있었기에 먼저 보내고 난 아픔의 끝없음을 보았으리라. 꽃에 사랑한 시간이, 나비에 사랑한 시간이 언젠가 꽃으로 나비로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 땅에 떨어진 꽃 보아도 뭉개지도록 밟지 말자. 서러운 나비 다시 날아와 울고 싶을지 모르니까. 그래요. 떨어진 꽃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다. 존재를 다 아주 고귀하게 보는 불성이 담겨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어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발밑을 살피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이 시의 제목은 그대 발밑을 보라. 그 꽃과 나비 완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시이거든요. 내 발밑을 보다 보면 꽃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 떨어진 꽃조차도 함부로 밟지 않아야 한다. 그만큼 가볍게 그리고 모든 존재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야 라는 그 말처럼, 불가에서는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조고각하하라 이런 말이 있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 그러니까 여하시 조사설에의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조고각하하라. 이거 거기 이제 화두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 조고각하라고 하는 말이 내 발끝 뿌리를 살펴라. 사실 내면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뿐만 아니라 내 한 걸음이 바로 나를 현존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니까. 멀리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거 이러니 저러니라고 마음 일으켜서 선업이다 악업이다 짓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윤회계에 걸려드는 것이 되니까, 조고각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 발끝 뿌리를 살펴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사실 그물망에 걸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거기에는 그 그물망에 걸려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망에 걸리지 않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고각하하라. 그런데 오늘 황청원 시인은 바로 그 조고각하를 그대 발밑을 살펴서 떨어져 있는 꽃조차도 함부로 밟지 말라. 참 아름답죠? 그것은 서러운 나비 다시 날아와 울고 싶을지 모르니까, 그 꽃에 기대고 싶어 할지 모르니까 라는 그 말 자체가 시인이 아니고는 참 이런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인은 그저 글을 잘 쓰고 문필가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꽃조차도 밟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비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감성을 가진 자가 시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 말이 저의 가슴을 또 꽉 울리네요. 그게 바로 부처의 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잎사귀에 한 방울 빗방울이 똑 떨어져서 그 잎사귀 위에서 또르르륵 물방울이 굴르면서 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그 잎사귀 위에서 물방울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시죠, 세종께서.
어찌하여 세종께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냐니 저 나무 잎사귀에 떨리는 저 물방울이 보이지 않느냐. 저 물방울의 떨림이 전 우주의 떨림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흔들리고 떨리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도 다 자비의 눈 안에서는 가련하고 애처롭고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것 아닐까. 바로 그런 눈을 가진 자가 시인이다 하는 말에 공감합니다. 시를 잘 써야 시인인 것이 아니라 그런 심성과 자연과 사물을 그렇게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시인이라는 말, 저도 가슴에 새기면서 정진하라는 말인 거죠. 오늘 황청원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시를 읽었으니까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해금과 기타 연주로 듣겠습니다. 고백.
노은아 씨의 해금 연주 그리고 권정구 씨의 기타 연주로 고백 보내드렸습니다. 샵 125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저에게 도착하는데요. 24시간 문자 참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글을 쓰실 적에 정목스님 4글자 써주시고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글을 써주시면 그 문자 메시지가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선별하기가 쉬우니까 협조 부탁드리고요. 샵 1252번으로 많은 문자 참여 바랍니다. 오늘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4746번님이 스님 갑작스럽게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해서 남편과 가족들 모두 슬퍼하고 있어요. 시어머님의 깊어지신 병환 소식인데요. 긍정적 마음으로 용기 가지고 어머님과 함께 힘든 상황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이 문자를 받고 보니까 제가 지난해 2017년 한 해는 거의 여름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이 되는 날까지 열 몇 분이 제 주변에 계속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었어요. 돌았으면 돌아가시고 돌았으면 돌아가시고 올해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곁을 떠나시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반년을 보냈습니다. 거의 어머니,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들이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노병사를 우리가 극복해서 뭐 병이 오는 거를 물리치거나 죽음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을 맞이하고 있는 편찮으신 분 곁에서 내가 귀찮아하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걱정을 하거나 막 인상을 쓰거나 이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편찮으시건 건강하건 관계없이 웃는 얼굴을 보일 수 있거나 그리고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야 곁을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내가 해드릴 만큼 해드렸어. 그것으로서 나는 만족해 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저도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도하겠습니다. 2589번님, 스님 저는 2016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요. 치료를 하면서 요양차 병원에서 면역력 치료 중에 있습니다. 늘 스님 방송과 함께하고 있죠. 병원의 환우들에게도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주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2589번님도 하루빨리 쾌유를 발언합니다. 2918번님, 저는 대구에 삽니다. 스님 방송을 새벽에 일어나 밥할 때 잠자리에 들 때 항상 듣고 있어요. 스님 곁에 있으려고요. 방송으로 스님을 만난 지 10년 정도 되어 갑니다. 인과응보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하던데요. 천수경에서는 죄무 자성 종심기 심량 멸시 죄영망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문자 보내오셨네요. 그렇죠. 천수경에서는 죄라는 건 본래 없다. 죄무자성 종심기다. 심량 멸시 죄영망. 그러니 죄라고 하는 게 본래 없으니 이 마음을 따라온 것이니까 마음 자체가 멸한다면 죄 자체도 마음도 본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하고 인과응보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라는 것이죠. 사실 죄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망에는 시차가 없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시간의 길이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것, 마음자리는 어떤가요? 안입이 설신의에서 의식. 이 의식이라고 하는 기능은 시차를 두고 살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라는 건 생각을 일으킵니다. 좋은 생각도 일으키고 나쁜 생각도 일으키니 만들어진 것은 씨앗을 뿌려놓은 것은 결과가 온다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인 것이죠. 요즘은 불교대학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고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불교대학 공부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8051번님, 나무 아래 다소곳이 앉아 미소를 머금고 조근조근 얘기하시는 스님. 이제 우리는 나무 아래로 모여들어 꽃구름 피어나는 아란야로 갑니다. 여기 용인 문수산의 법륜사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달팽이 편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대전에서 이인숙님이 달팽이 편지 보내셨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겨울바람이 매서운 시기가 됐네요. 그래도 저는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생각하면 마음속 깊이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연말이 되니까 스님께 꼭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스님께서 매주 해주시는 방송 보며 저는 마음의 안정도 찾고 욕심도 내려놓으려 노력하게 되고요. 타인을 배려하려고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이 방송은 제 삶에 깊이 존재하지요. 삶의 지표가 됩니다. 모든 불자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저와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할 때도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마음으로 되새기며 지냅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부처님과 함께 흘러가고 다가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40 넘어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 또한 스님의 방송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매주 깨우쳐 주신 덕분이겠죠. 스님 2018년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를 대표해서 스님께 올해도 지금처럼 좋은 방송 해주십사 부탁드리며 건강을 발언해 봅니다. 더불어 스님 나무 아래 앉아서 이 방송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추신을 달아 보내셨어요. 스님 저는 올해 BTN 정기 후원을 하는 것이 바람이었는데요. 작은 금액이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기뻐요. 후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든요. 가족들도 모두 흔쾌히 찬성해 주었어요. 가족은 남편과 딸 둘이에요. 초등학생 딸 둘도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열렬 팬입니다. 이런 편지 주셨네요. 아이고 세상에 이 편지는 정말 BTN에 보내주시는 대단한 선물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모든 걸 부처님과 함께 오고 부처님과 함께 보낸다. 정말 최고의 축원이고 기도입니다. 와, 이건 저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40살 넘어서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조금 깨달은 것 같다. 굉장히 빨리 깨달으신 거예요. 불혹의 나이도 우린 인생 잘 모르거든요. 이순이라고 하는 60이 되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40살에 이런 이치를 깨달으셨다 하니까 정말 빨리 깨달으신 거고 축하드립니다. BTN의 후원까지 작은 금액이지만 정기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책임감이 무거워지는데요. 1월 14일에 시간 되시면 제가 있는 절 정각사에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일요법회에 오셔서 이런 분들 달팽이 편지 보낸 분은 한 번씩 얼굴을 뵙고 싶어요. 어떤 훌륭한 분들이신지 저에게 힘을 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각사로 발걸음 해주세요. 저는 음악 선물할게요.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 가슴을 쫙 펴라 그러니까 제가 가슴이 막 이렇게 쫙 펴지네요. 정말 내일도 해가 뜨고 계속해서 해는 뜰 거예요. 무척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고요. 또 깊어가고 있는 겨울입니다. 누군가에게 따스한 온기가 필요한 시절이죠. 눈빛으로 우리의 손길로 온기를 나누는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